안녕하십니까. TV생활수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수지요법의 역사,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초기능 조절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기초기능 조절에는 소화기능, 배설기능, 호흡기능, 또 피로예방, 원기증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런 기초기능 조절 방법은 대체로 병이 났을 때 치료한다기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건강관리할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병이 발생됐을 때 간단한 초기 질병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을 났을 때 관리하는, 즉 질병 관리할 때는 어느 점, 상응점 이런 것을 쓰기도 하겠지만은 그 병을 나게 한 원인 장부,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장부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 이런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소개할 때, 원리에 대해 소개할 때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손 안에는 14기맥과 345개의 치료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345점에서는 우리 몸 어디 아픈지를 다 일일이 연관시켜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상응요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상응요법, 즉 상응점 외에 내 장부에 병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치료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를 치료할 때는 손가락에 있는 기맥, 즉 조절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손가락에 있는 장부의 조절선에 대해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은 우리 이제 5개의 손가락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1지, 2지, 4지, 5지에 장부를 조절하는 조절선이 있습니다. 중지를 제외한 1지, 2지, 4지, 5지에 장부 조절하는 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1지와 2지를 제외하고 또 3지에는 장부 조절선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4지, 5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지, 5지에는 앞면에도 장부 조절선이 있고 뒷면에도 장부 조절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앞면, 뒷면 다 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우시니까 주로 앞면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앞면에서 4번째 손가락에도 3개의 장부 조절선이 있고요. 5번째 손가락에도 3개의 장부 조절선이 있어요. 이 조절선은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4번째 손가락의 가장 내측, 앞면 내측에 위치한 이 조절선이 폐를 조절하는, 폐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손가락의 가운데를 흘러내리는 이 선은 심포라는 장기를 조절하는 조절선입니다. 자, 여러분 심포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심포는 양의학에서는 없는 장기예요. 동양의학에서는 5장 5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6장 6부를 따지거든요.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자연에 12개월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12장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원리에서 나와준 장기인데요. 그러니까 심포라는 건 우리 몸에 없어요. 없고 그 기능을 얘기하자면 심장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임금이라면 심포는 신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심포를 조절하는 조절선인데 심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요. 그죠? 심장을 도와서 혈액순환이라든지 심장의 막 또는 심장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지 바깥측, 외측으로 능선이 있는데요. 여기를 흘러내리는 선이 심장을 조절하는 심기맥, 심장 조절선이에요. 그래서 이 4번째 손가락에 있는 것을 여기서부터 불러본다면 이 선이 폐기맥, 이 선이 심포기맥, 이 선이 심기맥이 돼요. 각각 그 해당 장부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장부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손가락은요. 요 안측에 있는 요 선이 간기맥. 그러니까 간을 조절할 때 이제 이 기맥을 쓰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5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있는 선이 비장기맥입니다. 비기맥. 그래서 비장을 조절할 때 쓰는데 여러분들은 또 비장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또 무슨 장기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비장을 조절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새끼손가락 바깥쪽으로 흐르는 선은 위기맥입니다. 위기맥. 그래서 위장을 조절할 때 이 선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흐르는 선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운데로 쭉 흐르면 되니까요. 근데 이 능선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능선은 좀 어떻게 봐주시면 좋냐면은 이 네 번째 손일 경우에는 이게 윗면이고요. 이게 옆면인데요. 윗면과 옆면 사이에 모서리면이 있게 되겠지요. 모서리면. 그 모서리면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면이 이제 내측으로 있는 것이 폐기맥이고 가운데로 있는 것이 이제 심포기맥, 요거 심기맥, 간기맥, 비기맥, 위기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기맥을 이용해서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질병관리 또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건강관리에서 질병 초기 관리가 되겠는데요. 여성들의 질병관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다 혈액순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혈액순환 중에서도 특히 남성에 비해서 혈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분만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또는 생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혈을 손상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심장에 혈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심장에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족이 차거나 또는 혈액순환 안 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잘 때 꿈이 많아지고 또 깜짝깜짝 잘 놀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진행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위장, 여성들의 위장 기능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굴에 기미가 낀다든지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여성들은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깊고 또 이 혈액순환은 또 자궁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자궁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서 이 위치를 이제 우선 보자면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붙여놓은 이 자리가 이제 A8번이라는 배꼽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자, 이 손바닥하고 손목하고 이어지는 주름 위에 이제 이렇게 A1번 자리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A16번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하고 손바닥하고 이어지는 중앙점 A16번 자리, 우리 명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 놓으시면은 그 사이에 위장의 자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위장의 자리를 하나 좀 붙여보겠습니다. 위장의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붙여보시면 위장이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자궁의 위치를 배열을 하시는데요. 자궁의 위치는 4번, 6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안에 7등분을 하셔가지고 이 4번의 위치하고 6번의 위치를 정하세요. 자, 정하셔서 이렇게 정하셔서 4번, 6번에 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1, 4, 6, 8, 12, 16 위치가 되죠. 이렇게 하시고서 여성의 자리를 좋은 자리에서 F6번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4등분해서 4분의 1 내려오라는 자리요. 이렇게 이제 우선 관리를 해주십니다. 이런 점은요, 보통 여성들이 생리통이라든지 월경장애 있다든지 하복부 차가울 때도 뜸하는 자리로서 아주 좋은 자리예요. 여성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될 때는 이 네 번째 손가락 사지 외측 능선에 심장을 조절하는 기맥이 있다고 그랬죠. 이 기맥점에 많은 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 이 3절 측방에 위치된 점입니다. 그래서 그 3절 측방에 이렇게 옆에다가 모서리면에다가 서한봉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서한봉을 붙여주셔도 되고 뜸을 떠주셔도 되고 또 침을 놓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침을 놓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성들의 어떤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자궁질환 또는 생리통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점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이런 여성들 중에서 여드름이 난다거나 기미가 낀다거나 또는 잡티가 자꾸 얼굴에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똑같은 이 점을 활용을 하시면서
자, 우리 얼굴을 어디라고 배우셨어요? 얼굴을 여기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다가 추가로 얼굴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이 어느 부위든지 쓰셔도 좋은데 대체적으로 뜸을 하실 때는 이 코 부위에다가 뜸을 하나만 딱 얹어 놓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열기가 퍼지기 때문에 하나만 얹어 놓으셔도 되겠어요. 물론 뭐 코병 있을 때도 그 자리를 쓰지만은 얼굴 피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봉을 붙일 때는 이 면적에 맞게 넓은 서한봉을 이렇게 하나씩 뭐 1호짜리를 쭉 연결해도 되겠지만은 큰 서한봉을 딱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서한봉을 이렇게 다 붙이시고 얼굴을 더 추가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그 주무실 때라든지 이럴 때 항상 붙이고 주무시면은 피부도 고와지고 기미라든지 주근깨 이런 것도 아주 색깔이 많이 옅어져요. 그래서 매끄러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제 생리통이 있다든지 손발이 차다든지 뭐 발이 시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더불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혈액순환에 중점을 놓고 치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간을 보호하는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자들은 굉장히 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일간지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또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 중에 간병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에서 간의 자리를 이용해서 간병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물론 굉장히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하고 구토가 나고 미습거리고 식욕이 없다든지 이런 현상이 아주 뜻하지 않게 심하게 나타나면 간이 나빠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간 기능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하시면서 집에서 손쉽게 하나라도 간을 위해서, 간 보호를 위해서 관리를 하시려면 손에서 간의 자리와 또 간기맥을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에서 간의 자리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손바닥에는 내 내장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이미 아셔요. 여기 위장 자리라든지 명치 여기 심장 이런 자리는 아시는데 아직 간의 자리에 대해서 안 배우셨죠? 간의 자리는 A1번에서 16번 가운데가 A8번이라고 이미 배우셨어요. 자, 이 A8번하고 A16번 자, 가운데 손가락 1절요. 이 자리 A16번하고 딱 이으면 가운데 위장의 자리가 나오시죠. 그 위장의 자리에서 옆으로 직선으로 가주세요. 옆으로 직선으로 가고요. 아까 이 사지 내측에 폐를 조절하는 조절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측 등선 이 선으로 쭉 타고 내려오면 A12에서 직선으로 갔고 이 폐 조절선에서 내려와서 직선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사지 1절과 이렇게 이어서 4등분을 하셔가지고 4분의 1 올라가는 점이 됩니다. 자, 이것을 손에다가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8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16점이 이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A12점이 이 자리가 돼요. 그러면 이 A12점에서 옆으로 가고 폐 기능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이 점을 4등분해서 4분의 1을 올리시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4분의 1 올라간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간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간이 아프신 분들은 이 자리를 좀 꼭꼭 눌러보면은 이 자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자리 이제 간이 나쁠 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점과 간이 나쁘면 간을 조절하는 조절선을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간 조절선은 오지 내측에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오지 내측 중에 여러 점이 있습니다만 오지 내측 중에서는 3절에 위치한 이 점을 쓰게 되는데 이 기맥 조절점은 N5번이라고 그러고요. N5번, 이 점은 N18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을 조절할 때는 A8, 12, 16, N18번, N5번이라는 점을 쓰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간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점은
평상시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한테도 좋고요. 또 술을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항상 간이 염려가 되시는 분한테도 좋아요. 특히 술을 좀 드신 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서한봉을 붙이고 기본 뜸을 하셔도 좋고 이 자리에다가 뜸을 하셔도 좋은데요. 뜸을 하시고 나면은 숙취 제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지침 반지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서한 반지라고 해요. 근데 이 반지가 없으실 때는 집에서 은색 반지를 그냥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은반지를요.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손가락이 간에 해당하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손가락에다가 은반지를 끼워 주셔도 좋고, 이것은 이제 간병 앓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끼워 주셔도 좋고, 뭐 이제 그냥 서한반지 또는 은반지를 끼워 주시는데, 집에 서한반지도 없고 은반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께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독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쿠킹 호일을 이렇게 좀 접으세요. 얇게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런 볼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면 용수철 같은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용수철 같은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쭉 끼워주세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좀 끼워주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숙취 제거가 빨리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치료점들을 익혔다가 쓰시면 더 좋겠지요. 자, 간은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서 치료점을 다시 한번 익혀두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점을 보시면은 이 자리가 배꼽 자리죠. 중간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하고 가운데 손가락 쭉 내려와서 1절 매디가 A16번이에요. 자, 이 자리와 A8점은 2분의 1, A12 자리가 위장입니다. 왜 그러면은 간이 나쁜데 위장의 자리를 꼭 넣어주느냐? 간이 나쁘신 분들은 모두 다 미승미승하고 소화불량증을 같이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넣어주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A12에서 옆으로 가고 네 번째 손가락 능선에서 쭉 내려와서 만난 점과 이 네 번째 손가락 1절, 이 점과 이어가지고 4등분을 해서 4분의 1 올라간 N18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간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을 넣고, 그 다음에 오지의 내측 능선에서 3절하고 마주치는 내측이죠. 이 점이 N5번, 간을 조절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즉, 간병은 A8, 12, 16 하시고 이제 N18번하고 N5번을 쓰시면서 뜸을 하셔도 좋고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같이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술을 많이 드신 즉시에 이 자리를 이용해 보세요. 훨씬 숙취 제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더구나 봄철은 간을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봄이 목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봄에 간을 상하지 않도록 조금만 피곤하시다든지 그러면은 이 점을 이용해서 간을 보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거는요. 봄철이 되면은 이제 야유회가 참 많아지죠. 가족나들이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4, 5월 달에는 뭐 꽃 구경도 많아지고 또 5월 달에는 또 가정을 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유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것은 뭐 병은 아닙니다만 멀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멀미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멀미 해소하는 점을 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미라는 것은 구토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구토 증상을 억제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선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요. 멀미 하면은 조금 전에 익혀두셨던 A8, 12, 16은 그대로 이용하세요. 왜냐하면은 위장질환 때문에 위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요. 여기서 특별히 K9F4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K9F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K9F4번은 어떻게 점을 정하느냐, 이것은 역시 또 제 손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자, 손에서 K9번의 위치는요, 아까 네 번째 손가락에서 가운데 선이 심포를 조절하는 K라는 선입니다. 심포를 조절하는 K라는 선. 이 선에서 어떤 점이 되겠는데, 그 K9번은 네 번째 손가락 2절 아랫무늬와 3절 가운데, 이 중앙을 쭉 잇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2절 아랫무늬점 중앙점과 3절 중앙점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십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하셔갖고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오는 점, 이 점이 K9번이 됩니다. 이 K9번점을 정하시고요. F4번 점은요. 5번째 손가락에서 가운데 흘러내리는 선이 B장을 조절하는 B기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B기맥이 F기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F선에서 F4번을 어떻게 정하시느냐 하면 3절 중앙과 쭉 올라가서 3절 중앙에서 쭉 선을 이어서 올라가서 손톱 밑에까지 딱 이으신 다음에 이것을 4등분을 하시게 됩니다. 4등분 하셔서 이 3절에서부터 역시 4분의 1 올라간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K9, 이 점이 F4번이 됩니다. 자, A8, 12, 16, K9, F4점. 이 점이 멀미에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이 멀미점은 그냥 일반적인 차멀미뿐만 아니라 배멀미, 비행기 멀미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멀미가 아주 많이 심하신 분이나 어린이들은 어디 여행을 하기 전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미리 이 자리를 붙이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떠나기 전에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멀미를 시작했을 때 붙이는 것은 그렇게 이롭지 못해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붙이시는데 심하신 분은 하루나 이틀 전에 붙이신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집에 서한봉이 없다 이러시면은 역시 또 쿠킹 오일을 은단알 만하게 접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쿠킹 오일도 없어서 미리 준비를 못해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압봉을 하나 쥐고 가시면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지압봉을 한 손에 이런 지압봉을 집에 있으시면은요 쥐고 가시는데 뭐 이 손에 쥐셔도 되고 어느 손에 쥐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압봉이 없다 그러면은 또 이때는 쿠킹 오일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탁구공만하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쥐고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응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서한봉도 없고 지압봉도 없고 쿠킹 오일도 미처 준비를 못했다. 그랬을 때 멀미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남녀 간에 손을 잡으면 절대 멀미를 안 해요. 아주 재밌죠? 이 얘기는. 이것은 음양 조화가 맞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 중에 딸이 멀미를 하면은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될 것이고 아들이 멀미를 하면은 엄마 손을 잡고 가면은 멀미를 안 할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그래서 봄철 나들이를 멀미 없이 즐겁게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요통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 허리가 아플 때는 수지요법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모든 근육통을 예방하는 좋은 자리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기억하시고 계세요? H2번, I38번이라는 자리죠. 제가 바라기는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손등에 다 같이 H2번, I38번이 붙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자리는 굉장히 우리 모든 원기 증진이라든지 근육통 예방이라든지 감기 예방 이런 자리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요통을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그 근육통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H2번, I38번을 이용을 하시고 우리 허리 부위를 먼저 여러분 익혀두세요. 허리는요, 이 뼈 있죠? 주먹을 쥐어서 툭 튀어나오는 이 뼈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손을 대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내려가면은 여기 쏙 들어가는 점을 하나 발견할 거예요. 손등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점. 자, 이 점이 바로 우리 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문하고 이 자리는 뒷가슴 중앙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어가지고 딱 가운데가 우리 허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배꼽의 정반대가 되는데요. 어디 많이 걸으시거나 여행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내가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 이러시면 허리 아픈 것도 사실은 그 원기 저하에서 와요. 그렇지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볼펜이나 조금 뾰족한 물건으로 이 자리 이렇게 꼭꼭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같은 허리라 하더라도 더 아픈 자리가 있고 덜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눌러가지고 제일 아픈 자리를 골라내시면 돼요. 남자들은 보통 이 위에 허리, 그 정허리, 배꼽 정반대 이 자리에서 허리 아픈 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자들은 허리 아플 때
엉치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정허리보다 약간 밑으로 이렇게 허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눌러가지고 아픈 자리를 관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해주실 때도 이제 손에 있는 기맥을 좀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눌러서 아픈 자리를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상응요법, 상응점만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질병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이 허리 아픈 것은 또 우리 장기로 말하자면 대장이 나쁠 때도 허리가 아프고 신장이 나쁠 때도 허리가 아프고 소장이 나쁠 때도 허리가 아프고 방광이 나쁠 때도 허리가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허리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손가락에 기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으시고요. 자, 네 번째 손가락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이 앞면에 이 측면 이렇게 능선에 흐르는 선, 이게 폐를 조절하는 선입니다. 보통 수지침에서는 폐를 조절하는 선을 C, 폐기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심포기맥이라고 해서 K라고 합니다. 이 기맥이 이제 G, 신기맥이라서 G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기맥이 간기맥이고요. 이게 비장을 조절하는 비기맥, 간기맥은 N이고 비기맥은 F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을 조절하는 E, 이것은 위장기맥 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이 있는데요. 조절선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요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